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밖에 날씨가 완전한 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겨울이냐는 뜻이 완전한 봄이 온 것 같고요. 또 이 봄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아 빨리 와라. 봄이 갈게. 여름이 와라. 이렇게 그런 계절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겨울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여름이 좋더라고요. 자, 겨울 되면 뭐 난방비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또 여름에 또 에어컨비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저는 그 여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것은 봄을 맞이해서 주택을 이전하거나 또 상가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그 개편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작년 2020년 7월 31일 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주택에서 생겼고요. 또 2018년 10월 16일 날인가 그날 상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 때에 그 주택임대차법이 생겼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목적, 모든 법들은 목적이 있는데요. 그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속에 소액 임차임은 은행보다 먼저 보장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제 생각으로는 그때 200만 원인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뭐 거의 억 단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몇 배가 오른 거였는지는 모르겠네. 한 30배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 임대차법의 소액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주택 금액이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겠죠. 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부터 대통령을 한 거로 알고 있어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그 끝날 때쯤 돼서 상가임대차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그 국민 그 경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상가의 그 적은 금액으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법은 1981년에 만들어졌지만 상가임대차법은 2002년에 개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 많은 법들이 개정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도 많이 올라갔고요. 소액 임차인 금액이. 자, 소액 임차인 금액은 어떤 은행보다 근저당이 빠른 은행보다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 주거 금액이나 상가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그래야 주거에 안정이 되고 상가를 운영하신 분들도 상가 보증금에서 좀 보장을 해줌으로써 상가와 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서 주거의 안정, 상가 경제의 안정을 우리가 해 나가자라는 뜻인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도 묵시적 갱신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묵시적 갱신은 상가와 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틀립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묵시적 갱신이라 하면 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재연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주택은 맞습니다. 주택은 만약에 2년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특별한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서 기간과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들은 6개월 전부터 3개월 이전까지만 대화가 오고 가야지만 되지, 3개월이 되기 전까지 그 이전에 얘기가 돼야지 그 이후에 된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 그러면 2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같은 기간으로 묵시적 갱신이 연장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주택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이고, 또 2020년 7월 31일부로 주택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겨서 2년 계약을 했으면 5% 정도만 상향을, 보증금을 상향을 해서 2년 더 살 수 있다고 해서 일명 2+2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2년을 더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틀리다는 것을 구분을 하시는데, 자, 틀린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금액도 그대로 되고 기간도 그대로 된다. 그대로 2년을 보장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약 5%의 그 임대료를 올려주면서 2년 더 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어떻게 되느냐? 상가에도 역시 5년으로 여러분이 전부 대부분 알고 계셔서 임차인이 불리한 2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저 3년 더 살래요 라고 하면 5년을 보장해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묵시적 갱신을 만약에 5년을 했다. 그러면 5년 동안 묵시적 갱신을 주택처럼 5년이 같은 기간에 같은 금액의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상가는 똑같이 6개월 전, 1개월 전까지 대화가 오고 가면 되는데, 만약에 1개월도 채 안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만, 그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주택에서는 2년 계약을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2년이 되지만, 상가는 5년 계약을 했어도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1년밖에 안 된다는 점이 틀린 점입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2018년 10월 16일 날 그 5년을 보장을 받기 때문에 5년을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게 되면 5년을 더 보장을 받는데 약 5%의 금액은 상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택에 대한 묵시적 계약과 계약갱신 청구권은 동일하지만 금액만 5%만 틀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가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1년밖에 안 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을 때는 5년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2018년 10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 그 전에 5년 계약이 만기된 사람이고 했을 때는 그 계약 2018년 10월 16일 날 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은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5년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밖에 안 되고, 역시나
그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돼요. 그러나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묵시적 갱신도 1년이지만 또 묵시적 갱신 이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을 하면 10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무엇이냐면, 자, 주택에서 임차인 입장이 있을 거고 상가에서 임차인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에서 임대인 입장이 있을 것이고 상가에서 임대인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택에서의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불리할 수 있다. 물론 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자,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했을 땐 불리합니다. 자, 2년 동안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면 4년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상가나 주택이나 전부 다 1회는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년을 살고 묵시적 갱신이 돼서 2년을 더 살았는데 그때 가서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5% 내에서 2년을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은 받아줘야 됩니다. 물론 뭐 임차인의 뭐 월세를 밀리거나 뭐 가짜 임차인이거나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사항을 위반했거나 뭐 불법 뭐 임대를 했거나 임차를 했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직계 존속 주인들이 들어가 살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임차인이 2년을 거주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2년을 더 살은 후에는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2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총 6년을 그 임차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계속 살기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임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거기서 1년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과 이후에 계약하신 분은 확연히 틀린데,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청구되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을 2018년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밖에 임차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묵시적 갱신 1년이라 하더라도 그때 가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를 하면 5년을 더 살고 있기 때문에 11년을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느냐 하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틀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전하거나 더 발전해서 나가거나 조그만 집에서 큰 집으로 가거나 뭐 이전하고 했을 때, 또 상가도 우리가 확장해서 가고 했을 때 임차의 기간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에 대해서 상가와 주택은 확연히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통 분들이 상가도 똑같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는 주택처럼 전 기간하고 전 금액하고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은데 상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상가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대한 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되고 2018년 10월 16일 이후서부터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30일부터 법이 적용됐지만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주택하고 상가의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틀리다는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중에서 소액임차인 금액을 떠나서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